우리나라에서는 정당 방위가 잘 성립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맞았을 때 정당 방위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격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예기치 못한 일을 많이 겪게 돼요. 본의 아니게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또는 길을 걷다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될 수 있어요. 강도를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정말 사사로운 시비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조심해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폭행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만약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이렇게 반격을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 폭행 사건에 휘말렸을 때 내가 먼저 맞는다면은 나 역시 반격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정당 방위가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정당 방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당 방위가 잘 성립이 되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밤중에 무장을 하고 우리 집에 침입한 사람을 내가 총으로 쏴서 사망케 한다면은 정당 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한 가정집에 한 괴한이 침입해가지고 갑자기 그 집의 주인을 공격했어요. 집의 주인이 그 괴한을 칼로 찔러서 반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집주인에게는 정당 방위가 인정되지 않았어요. 일반인의 상식과는 조금 다른 판결이죠. 그만큼 우리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 방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괴한에게 공격을 당한다면 나는 반격을 해야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은 실제로 정당 방위가 인정되기보다는 수사기관에서 쌍방폭행이다 라는 결과를 받게 되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갑자기 날 먼저 때리면은 그냥 맞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정당 방위의 성립 요건을 잘 알고 계신다면은 충분히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어요. 오늘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당 방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당 방위는 형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법조문만으로는 이 요건을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요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정당 방위의 요건은 대강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우선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목적의 정당성이란 방어 행위의 목적이 어디까지나 방어 그 자체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서 단순하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행동이 방어적 성격보다는 공격적 성격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면은 이때는 정당 방위가 성립되기가 힘들어요. 싸움이 대표적 예인데요. 싸움이 벌어졌는데 소위 말하는 선빵을 때린 것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더라도 나에게 정당 방위가 인정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 처음부터 나도 상대도 상대방을 공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먼저 맞았더라도 처음부터 나의 목적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있었잖아요. 때문에 정당 방위는 성립되지 않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수단의 상당성이에요. 수단의 상당성이란 한마디로 너무 도를 넘지 않은 방법으로 방어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나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놀라서 내가 길바닥에 버려져 있었던 깨진 유리병으로 강도를 찔렀어요. 이런 경우 정당 방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기가 없이 주먹을 휘두르는 강도에게 깨진 유리병으로 상해를 입힌다면은 그 정당 방위의 수단 내지는 방법이 도를 넘었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때문에 이런 경우 법원에서 정당 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있어요. 세 번째, 법익 균형성입니다. 바로 내가 받은 피해와 상대방이 입은 피해가 얼추 비슷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나를 때려가지고 나는 코피 정도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 강도를 죽였어요. 나는 상처 정도를 입었는데 강도는 생명을 잃게 되었죠. 이때는 법익 균형성이 무너진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살해된 자가 강도라도 정당 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번째는 긴급성입니다. 긴급성이란 내가 처한 위험이 긴급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강도가 우리 집에 침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보기에 집에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서 그냥 집 안을 쑥 훑어보다가 나가버렸어요. 내가 이 강도를 집 밖으로 쫓아가서 공격한다면 강도가 발생시킨 위험은 이미 종료된 상황이잖아요. 강도가 집 밖으로 그냥 포기하고 나가버렸으니까. 즉 긴급한 상황이 종료되었는데 내가 공격을 한 것이죠. 따라서 정당 방위가 성립하지 않게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보충성입니다. 보충성이란 내가 그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어 행위 단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파출소 근처에서 강도를 만났다고 합시다. 충분히 파출소까지 뛰어가는 것이 가능했는데도 이 강도를 굳이 내 힘으로 공격해서 다치게 했다면은 이때는 정당 방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복잡하죠. 그래서 실제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정당 방위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쌍방폭행이 됩니다. 이에 대한 여론이
언론이나 학계의 비판이 상당해요. 나 자신을 지키려는 행위인데 이걸 폭행이나 상해로 본다니 너무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미국같이 정당 방위를 조금 더 폭넓게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흉기로 나를 위협하는 경우 내가 이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은 과거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당 방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흉기로 나를 위협한 상대의 흉기를 빼앗은 후에 그 상대의 목을 다리로 눌러가지고 질식사하게 한 경우 이때 정당 방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우리나라에서 인정된 사례가 있어요. 정당 방위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정당 방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심하셔야 해요. 따라서 내가 먼저 맞은 상황이라고 해도 과연 이 상황에서 내가 상대방을 때리면 정당 방위가 성립할지 이 점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내가 먼저 맞았으니까 나도 때려도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쌍방폭행이 인정돼서 전과자가 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긴급한 상황에서 이런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긴급한 상황에서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지금 내가 상대방을 때려도 정당 방위가 성립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은 이런 상황은 정당 방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오늘은 정당 방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만 정당 방위가 성립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내가 먼저 맞았으니까 나 역시 상대방을 때려도 된다. 정당 방위다. 이건 무죄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일은 없게 되겠죠? 정당 방위의 요건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행여나 있을지 모를 쌍방 폭행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